Wanna play hide and clap? 1971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페론 가족이 겪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 컨저링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컨저링은 2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3억 1,8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4,2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13년 글로벌 흥행 순위 2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20만 관객을 넘기면서 해외 호러 영화 중 역대 흥행 기록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86%, 메타크리틱 68점, IMDb 7.5로 무서운 장면이 없이 무섭다는 영화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분위기와 스토리만으로 몰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영화를 안 보셨다면 이 캐치프레이즈만 믿고 봤다간 뒤통수 제대로 맞습니다. 컨저링은 영화 소울로 데뷔한 제임스 완 감독의 5번째 작품입니다. 영화는 테마사 워렌 부부의 실제 보고서와 페론 가족의 첫째 딸 안드레아 페론이 출간한 책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다만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워렌 부부의 보고서에 더 가까운데 영화를 본 안드레아는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The movie's about 95% fiction. In the film, You mean the fictional film that's all made up in the heads of two screenwriters? That one? Okay. good question. 워렌 부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와 안드레아 페론이 경험한 실제 사건의 차이는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컨저링은 개봉 당시 R등급을 받은 영화입니다. R등급은 한국으로 치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과 비슷한데요. 주로 영화가 R등급을 받는 이유는 극중에서 폭력성이나 심한 욕설 혹은 선정성의 기준을 두지만 그 어느 것도 해당이 안 되는 컨저링이 R등급을 받은 이유는 The fact that this movie is rated R, but it has no blood, no gore, no violence, no sex, no language. It's rated R because it's just so scary. They said that there's nothing that you can cut out of it that will earn this a PG-13 rating. 그냥 무서워서라고 합니다. 워렌 부부의 가장 유명한 케이스 중 하나인 에나벨의 사건을 보여주며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Say, is the Annabelle doll here?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 인형을 왜 사는가 하겠지만 실제 에나벨 인형은 평범하게 생긴 헝겊 인형으로 영화의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제임스 완 감독은 소우의 빌리 인형부터 시작해 사람 하나 잡아먹을 것 같이 생긴 복각 인형을 영화에 자주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호러 버전 에나벨 인형은 제임스 완 감독의 또 다른 작품 아쿠아맨에서도 이스터에그로 등장합니다. 제임스 완 감독의 작품 중 직수의 인형 빌리가 이스터에그로 등장하지 않는 첫 영화입니다. 그 전까지 개봉한 데스 센텐스, 데드 사일런스, 그리고 인시디어스까지 컨저링을 제외한 제임스 완 감독의 모든 작품에 전부 카메오로 출연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컨저링에도 소우의 이스터에그로 보이는 장면이 존재합니다. 에이프릴의 오르골 장난감을 들고 있는 로레인을 자세히 보면 빌리를 연상케 하는 패턴이 볼에 반사되는 것과 장난감 안에 숨은 광대 인형은 소우의 이스터에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페론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 온 첫날 밤, 캐롤리는 밤새 짖고 있는 세이디를 창문 밖으로 쳐다보는데요. Something's up with Sadie. 방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창문이 3개인데 세이디의 시점에서 보여줄 때는 창문 하나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극중에서 등장하는 악령 베스시바는 영화의 음악을 담당한 조셉 비샤라가 직접 연기했습니다. 배우 겸 작곡가인 조셉은 제임스 완 감독의 또 다른 작품 인시디어스에서도 음악을 맡았고 마찬가지로 극중에서 등장하는 악령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옷장에 숨은 에이프릴을 찾아내고 다시 방으로 돌아갈 때 캐롤린의 뒷주머니에 스마트폰이 보입니다. 드루가 페론 가족의 막내딸 에이프릴을 찾는 장면에서 벽 반대편에서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맨이 살짝 보입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제임스 완 감독은 주로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는데 벽 뒤에 숨어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임스 완 감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속에 체크무늬 관련 재밌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워렌 부부의 강의 장면에서 의상을 자세히 보면 에드의 넥타이와 로레인 치마의 체크무늬가 똑같은데요. 이 작은 디테일은 컨저링 2편과 3편 그리고 스핀오프 작품 에나벨 집으로까지 워렌 부부가 등장하는 모든 컨저링 시리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테일 속에 별다른 의미는 없지만 컨저링 1편이 개봉하고 8년이 지난 뒤 팬들 사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워렌 부부의 강의를 듣는 학생 중 실존 인물 로레인 워렌이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로레이는 단순한 카메오 출연이 아닌 영화의 제작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 워렌 부부는 악령을 쫓아내고 난 뒤 롱아일랜드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요. He'd like to meet with us tomorrow. There's a case in Long Island he'd like to discuss. 롱아일랜드 아미티빌 사건, 즉 컨저링 2편을 예고하는 떡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미티빌 사건은 워렌 부부의 가장 유명한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1971년 페론 사건 당시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Nice timing. 모든 실화 바탕 영화가 그렇듯이 재미를 위해 각색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론 가족의 첫째 딸 안드레아에 따르면 The movie's about 95% fiction.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안드레아 페론의 경험담과 워렌 부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극 중에서 페론 가족을 괴롭히는 악령은 베스시바입니다. 워렌 부부에 따르면 베스시바는 악마 숭배자였으며 자신의 아이를 죽여 악마에게 바치고 주민들에게 쫓기다 결국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When the baby was 7 days old, Judson caught her sacrificing it in front of the fireplace. Proclaimed her love to Satan, cursed anyone who tried to take her land, and hung herself. 후로 악령으로 남은 베스시바는 자신의 집에 살던 부모를 홀려 아이를 악마의 제물로 바치도록 만드는 사악한 영혼이라고 주장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베스시바에게 빙의된 캐롤린은 자신의 딸 크리스틴과 에이프릴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저주받은 집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안드레아 페론에 따르면 The reason that Bathsheba Sherman was accused, maleficent entity in the house, was because Mrs. Warren said so. But that doesn't mean that it was Bathsheba. We are pretty certain that it wasn't. 베스시바가 자신의 아이를 악마에게 바친 이야기는 전부 증거가 없는 워렌 부부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기록에 따르면 1863년에 목매달아 자살했다는 워렌 부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1885년까지 살았으며 당시에 베스시바가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는 그 어떤 법적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채 재판은 무죄로 판결되었다고 합니다. 후로 재판 결과에 못마땅한 마을 사람들은 베스시바를 끝까지 마녀로 몰아넣으며 가족의 일감을 줄게 만들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워렌 부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베스시바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즉 안드레아 페론에 따르면 영화의 핵심 주제로 볼 수 있는 베스시바 악령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화에 따르면 페론 가족은 이사를 온 뒤로부터 악령에 시달리자 캐롤린은 워렌 부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You have a daughter. Won't you do anything you could to protect her? Please. Please, can you come and take a look? 요청을 받아들인 워렌 부부는 캐롤린에게 빙의된 베스시바 악령을 엑소시즘을 통해 쫓아내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에 따르면 캐롤린은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며 The Conjuring are based on the files of Ed and Lorraine Warren, who were the paranormal researchers. My mother never sought them out. She never knew she didn't know who they were when they showed up at our door. 그리고 캐롤린은 베스시바를 포함한 그 어떤 악령에게도 빙의된 적이 없었고 워렌 부부가 엑소시즘을 행한 적 또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no exorcism. Yes. My mother was not possessed. My mother was attacked. Right. And Ed and Lorraine Warren stepped in and they tried to help. I give them all the credit in the world for attempting to bring our family some peace. But their presence really stirred everything up even more. Okay, now 워렌 부부는 1년 동안 페론 가족을 방문한 게 총 5번이며 기이한 현상을 겪을 때마다 전부 베스시바를 탓하자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결국 워렌 부부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극 중에서 페론가의 모든 시계가 오전 3시 7분에 멈추고 그때마다 집 곳곳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등 여러 불길한 징조가 일어나는데요. It's that smell again. Oh my god. 후에 오전 3시 7분은 베스시바가 자살한 시각으로 밝혀집니다. Time of death was pronounced at 3:07 in the morning. Well, that explains a few things. 안드레아에 따르면 실제로도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시계가 전부 멈췄다고 하지만 시간은 3시 7분이 아닌 5시 15분이었다고 합니다. I looked up and the old grandfather clock had stopped at 5:15 a.m. Every major manifestation that occurred in the house, the clock stopped at 5:15 a.m. They all happened at the same time. 이것 또한 베스시바 악령을 강조하기 위해 박힌 디테일로 보입니다. 에나벨은 페론 가족의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페론 가족보단 워렌 부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결한 수많은 케이스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을 소개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추가로 에나벨은 호러 장르 MCU가 되어버린 컨저링 유니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속작을 위한 제임스 완 감독의 큰 그림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디테일의 차이가 있지만 영화와 실화의 차이를 비교했다기보다는 안드레아 페론의 경험담과 워렌 부부의 보고서 두 관점의 차이와 영화의 재미를 위해 각색된 부분을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영화의 작품성과는 관계없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I would have added to the film. Nothing. I think it's perfect exactly the way it is. It is James Wan's vision. It is his film. 컨저링 유니버스의 첫 번째 작품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화 그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